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황부터 살펴보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옵션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옵션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승인을 받았으며 매체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뉴욕 증권거래소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옵션을 승인한 것으로 앞서 SEC는 올해 1월 11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승인한 바가 있죠. SEC는 비트코인 ETF 옵션이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ETF 옵션은 특정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파생 상품으로 옵션 거래가 승인되면서 변동성 해지도 가능해지게 된 것이며, 해지는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이려 다른 금융 상품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 기법으로 ETF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죠.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비트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어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암호화폐 투자회사 MV 글로벌의 톰 던리비 애널리스트는 매체의 옵션 도입은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을 안정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이슈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복수의 전문가를 인용해 비트코인이 7개월간 이어진 빈 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렉트캐피털은 비트코인이 3월 역대 최고치 경신 후에 형성된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으며, K30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배틀 룬데는 비트코인 투자 상품의 연간 순유입은 36만 BTC로 2020년 순유입액 37.3만 BTC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BTC 가격 상승으로 자금 유입도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고, 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인 매트릭스 포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BTC가 4만 2천 달러였을 때 우리는 연말 BTC가 7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으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러한 예측은 지나치게 보수적이었으며 미국 정치 상황이 시장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BTC가 급등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리얼비전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즈는 트위터 X를 통해 올해 글로벌 통화 공급량은 107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또한 통화 공급량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을 불러오며 이는 곧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라며, 공급이 제한적인 비트코인에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유동성 사이클을 추적하는 것은 특정 자산의 가격 상승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 대부분도 글로벌 통화 공급량 변화로 설명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 시황과 세계 경제의 핵심 이슈가 리플과 다른 알트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며 리플의 최신 이슈 브리핑 드리자면, 리플의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소송과 관련해 항소 요지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리플 측도 교차 항소 요지서 제출을 의사를 밝히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는 리플은 XRP 프로그래밍 판매를 방조한 혐의를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 임원들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는 주장이 담긴 항소 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또 리플이 내부 직원들에게 XRP를 분배한 것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커뮤니티에서는 SEC의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SEC의 항소 요지서 제출 기한이 17일 또는 18일 자정까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며, 이에 리플도 교차 항소 요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버트 알데루티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SEC의 항소 요지서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앞선 판결에 대해선 문제를 다투지 않는다며 우리도 다음 주에 교차 항소 요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리플은 조만간 다시금 가격에 변동성 우려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소송에서 거둔 승리는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중요한 승리며, 항소를 하더라도 SEC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확신합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화살을 돌렸는데 그간 갈링하우스는 겐슬러 위원장과 서슬퍼런 신경전을 벌여왔죠. 그는 미국 법원은 지난해 약식 판결에서 리플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올해는 겐슬러 위원장이 요구한 금액의 94%를 삭감하기까지 했으며 SEC의 항소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판결을 뒤집을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리플뿐 아니라 가상자산 전체의 승리라고 판단하기도 했고 현재 리플의 고객과 파트너의 95% 이상은 미국이 아닌 해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규제를 우려한 미국 내 기존 파트너사들이 계약을 끊는 것은 물론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 승리는 미국과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게리 겐슬러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며 이는 명백히 기술적 진보를 막는 행위이며 미국 대선 이후에도 겐슬러 위원장이 계속해서 SEC를 이끌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미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임기 문제를 건드는 발언이죠. 갈링하우스는 미국 내에서는 규제 문제로 인해 가상자산 생태계가 크게 저해되었고 그 원인이 바로 SEC와 겐슬러 위원장에 있어 불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특히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조차 SEC의 적대적인 태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으며 만약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더라도 겐슬러의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겐슬러가 계속해서 SEC를 이끌지 않을 것이라는데 내 돈을 걸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술은 당적을 초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한국 대형 은행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리플의 글로벌 확장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갈링하우스는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리플은 한국에서 과거 신한은행, 하나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이에 대해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리플의 제품이 진화하면서 방향성이 달라졌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올해 안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며 리플의 기술적 청사진도 이번 간담회에서 주요한 화두였죠.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는 10년 이상 9천만 개 이상의 블록을 처리한 XRP 레저는 확장성과 신뢰성이 높은 플랫폼임을 증명을 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커뮤니티와 함께 이 플랫폼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플은 XRP 레저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화 시장 메이커인 AMM을 도입하고 있는 자동화 시장 메이커는 유동성을 개선하고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중앙화된 원장 프로젝트로서 주목받고 있죠. 이는 리플 레저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시도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 시장 메이커와 오라클을 통해 시장에서의 기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리플은 올해 안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으로 달러 예금과 미국 국채에 100% 연동되는 방식으로 매월 증명 자료를 발행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은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규제 당국과 출시를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공적으로 출시한다면 리플은 또 한 번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치며 이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